자, 넘어가겠습니다. 강경호 사장, 다스를 10년 동안 운영했던 MB의 최측근인데요.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결정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번 이 기사는 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강 사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진술을 좀 확보했고요. 다스 사장 후에도 실권이 전혀 없었고 인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지고 있었다. 여러 정황상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병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검찰이 다스의 실주주는 이명박이다라고 기재한 것이 처음으로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는 이리 봐나 저리 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 좀 보겠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제 이쯤 되면은 이 문제,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국격이나 이런 국익과는 관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사실관계를 예. 알아내는 것,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국격과 연결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그것을 덮고 그냥 그 다음을 위해서 넘어가자. 예. 그것이 국격을 낮추는 거지 오히려 저는 국격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저런 말씀을 하는 그 어떤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예. 여러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측근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예. 내용을 봤었을 때 거의 그 사실관계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예. 이제 최종적으로는 재판이 열리고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공방이 오고 간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조사 내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가라는 예. 거에 대한 답은 대강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장 그 사실관계를 잘 예. 알고 있는 사람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그것이 어떠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좀 오래전에 인터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 이후에 이제 여러 관련자들, MB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집사, 또 금고지기 이런 분들이 전부 가가지고 다스는 MB 것입니다라고 이제 검찰에 털어놓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공식적인 얘기는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그걸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다. 다스를 누구 거냐라는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셨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다스는 본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걸 숨기고 싶겠죠. 예. 네, 참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서도 보면은 예. 사실 진실되게 만약에 잘못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진실되게 사죄를 해야 되는데 성추행 문제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일단 진실을 갖다가 은폐를 하고 부정을 하고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국격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구속되거나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그동안에 은폐하고 거짓하고 진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 사죄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건 이제는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 예. 앞으로 검찰 조사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러지만 정말 국격을 생각한다면 전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법적 소송에 좀 들어갈 준비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곡동 땅 역시 매각 대금의 가운데 15억이 MB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이
빠져나간 그 흔적을 검찰이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BBK 특검 당시에는 이 돈이 형인 이상은 회장이 뭐 동생 둘 다 정치를 하니까 뭐 밥도 좀 사야 되고 술도 좀 사야 되고 또 이제 경주에서 회사를 다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경비도 좀 필요해서 이렇게 회사 돈으로 쓰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이 월에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검찰은 그렇지 않고 그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가면서 아마 정치 자금 쪽으로 쓰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게 가장 도곡동 땅의 실체 주인이 누구냐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시 선거 때 예. 도곡동 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일었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도곡 땅이 내 건 아니다. 이렇게. 이상은 뭐 또 예. 처남 김재정 씨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상대부적인 지변 공격이 있었는데 이 검찰 수사를 보니까 도곡 땅도 이제 MB 대통령 것이 맞는 걸로 보이고 예. 그 40억 그 중에서 땅 판돈 40억 중에 150 중에 40억은 논현동 사저를 다시 이제 개보수하는 데 들어간 걸로 돼 있고 거기 갔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예, 10억 정도는 그 이시영 아들 예. 되는 사람이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다스나 도곡동 땅이나 저는 그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차명으로 이제 만일 검찰 수사가 만일에 맞다면 예. 전직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차명 재산을 보유를 했는데 이것을 예.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도곡동 땅 그 사용 내역을 보면은 예. 그렇게 파렴치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안국포럼 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그 용도로도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차명 재산이지만 과연 앞으로 이제 법적 분쟁에서는 예. 본인이 계속 그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또 검찰이나 또 법원에서는 이게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예. 참 논란이 많고 이 차명 재산을 가지고 계속 기소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또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이 전체가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도 있고 아직도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층에 있어서도 예. 상당히 타격이 있어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그 헤쳐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 참 저도 골치가 아픈데 예.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전직 대통령 문제를 큰 틀에서 보고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사면 같은 조치도 예. 있어서 그 팀추홀에서도 그 화합이 안 됐는데 예. 저는 그 빨리 뭐 어떻게 처벌 받고 또 아니면 아니는 밝혀지고 또 큰 차원에서 화합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법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정치가 개입한다든지 청와대가 개입해서 뭐 적당히 덮어가거나 적당히 이제 뭐 화합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완강하게 선을 분명히 긋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의 교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또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민을 계속 속였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뭐 법적인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거는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어떤 법적인 처벌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법적인 어떤 책임, 법적인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보수의 어떤 박근혜 전 예.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괴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 일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흠결 내지는 정적 타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9년간 예. 나라를 이끌었던 두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도덕적으로 흠결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각인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예. 정말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사실 법치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이 가장 존중해줘야 할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 법의 근본적 법을 다 이렇게까지 어겼다, 국민을 기만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로 일관했던 이 문제들의 실망감, 이것은
예. 어떻게 보면 보수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이 보수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탄압은 바로 보수의 괴멸을 시키려고 하는 정치 탄압이다. 이제 이렇게 등치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작 보수분들이 봤을 때는 부끄럽다. 예, 쟤네들 우리 저 두 전직 대통령들 우리 편 아니야. 우리의 아이콘 아니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보수하고 자기를 동일시했잖아요. 예. 보수 탄압 그만하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건 잘못한 겁니다. 보수하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하고는 떼놔야 됩니다. 애국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좀 떼놔야 떼놔야죠. 예.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범법행위를 했는가. 그 뿌리가 도곡동 땅이거든요. 그 150억을 판 거, 그 돈이 다스로 갖고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게 그 다스 했던 게 BBK에 투자가 돼가지고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을 했잖아요. 이것도 큰 범죄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할 때 140억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LA 총영사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삼성에서 변호사비까지 받아서 왔다는 거. 이거는 MB 사저 그 의혹하고 해서 다 도곡동 땅이 쭉 의혹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대선 경합 붙을 때부터 논란이 돼서 지금 5번째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보수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갈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5번째 수사인데 4번째 수사까지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번에 자꾸 유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4번째 수사했던 사람이 이번에 5번째도 검찰 수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검찰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란이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뭐 정 교수도 관용 용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해야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용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2차 대전 일으킨 독일 히틀러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유대인 쪽에서 용서는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난 다음에 용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MB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우선 밝힌 다음에 그다음에 용서와 화합, 클레멘티아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히 좀 밝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국, 여전히 애국하고 계시는가요?라고 하는 이제 반문.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는 곧 자신이다. 예, 자신에 대한 탄압은 보수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하는 등치화 문제.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분명히 있어요. 다른 관련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우리 언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검찰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이른바 망신 주기를 했던 그 악습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에서도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수 부의장님, 지금 이 검찰 발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의혹, 추론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일부러 검찰에서 흘리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뭐 알아서 소설 쓰기를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게 당시에 보면은 지금 밝혀진 상황들을 보면은 국정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사실은 어떤 검찰에서의 중요한 단서들, 허위 사실로 드러난 사실들을 자꾸 언론에 나오게끔 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루어졌던 행위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로 없겠습니다만 있다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있는데 그런 일을 또 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에서 어떤 자기들의 지휘하에 컨트롤 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실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은 언론 역시 지금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취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실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과거와 같이 어떤 기획된 상황 하에서 이것을 일부러 여론 조장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맞다면은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또 과거처럼 이렇게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일부러 흘려주기 식으로 해서 망신 주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다고 하시니까요. 네, 예. 예. 그 이준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원칙대로 맞는데 우리 앵커님이나 저는 이제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도 출입해 보면 사실 피의자 사실 공표 그 금지 원칙 있지 않아요? 예. 거기 따르면 보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검찰에서 다 조금씩 흘리거든요. 그래서 역대 지난 정권에서 흘렸고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게 계속되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은 김윤옥 여사가 무슨 그 집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출장 가가지고 대통령 따라가서 명품을 샀다. 뭐 이런 보도 나오자마자 또 MB 측에서는 고소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검찰이 아직도 원칙적인 수사보다는 정권의 어떤 영향력을 뒤에 배경을 삼고 흘리기식의 어떤 그 백브리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언론인들은 좀 그런 감각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추정에 불과한 거니까요. 정확히 어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려되는 바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이주수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개입을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상한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버꾸라지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요. 일각에서는 뭐 징역형이 선고가 되되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풀려나면은 다들 뭐 또 국민이 공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때요? 글쎄요, 지금 아직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선고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잘못하면 재판부에 어떤 하나의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적시된 사실관계만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히 중형의 선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제기하신 우려는 지난번 이재용 이제 그 부회장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전 정권이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지나치게 사건을 안이하게 본다거나 내지는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재판부의 선고가 내릴 때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벌어졌던 일들을 놓고 봤었을 때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재판부는 좀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선고를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현충사에 박정희 현판이 있는데 이거를 문화재위원회가 떼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 현충사에는 이제 숙종 임금이 쓴 현판이 있고 신 현충사에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이순신 장군의 이 현충사를 이제 성역화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쓴 현판이 좀 있습니다. 떼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글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좀 균형된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기욱 위원장님, 이 그냥 과거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만드는 건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때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서 사라지길 원해서 다 지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복원도 하고 유지도 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또 그런 평가를 또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그냥 그 정도는 둬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손을 대서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우리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두는 것도 사실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윤택 사관은 미리 짠 연극이다라고 하는데 연희단 팩 어립회 단원 내부 고발. 경찰 조민기 성추행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예대 학생의 오태석 퇴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택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연습을 한 리허설을 한 것이다라는 내부 폭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배우를 성노리게 삼다시피 했던 연희당 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의 범죄적 행동 뒤에는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심지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 연출을 맡았던 배우 오동식 씨가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의 김소희 대표는 이 주장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또 재반박이 이루어지자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윤택 감독을 두둔하고 편들어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연극계 일일의 아니다. 10년 전 영화사에서 일하다가 이직했다는 김모 씨. 촬영 감독이나 영화사 간부가 성희롱, 성추행한 일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밑에는요. 서울예대 총학생회가 지금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오태석 총연출가입니다. 거의 전설적인 연출가라고 하는데 이 오태석 연출가 역시 제자들에게 상당한 이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라고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른 배우 오모 씨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로 성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거짓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 기자회견은 연습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신년 기자간담회 할 때는 물론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인데 저거를 연습한다? 이렇게 하면 더 뭔가 좀 사과하는 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런 거를 리허설한다는 건 정말 상식 바뀝니다. 예, 저도 어제 MBN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번 그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밝혀진 데 대해서 부끄러워서 사실은 공개 사과도 못할 그런 건데 어쨌든 하라고 그러니까 공개 사과 현장에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리허설을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데 연극을 오래 연출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주변 그 제자들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리허설을 해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허공을 바라보는 표정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참 독특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과할 때 그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불쌍한 표정이 아니다라고 옆에서 또 누가 그 조력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럼 이렇게 하면 불쌍한 표정이 되겠느냐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 저는 저분이 그 연극계의 여러 업적이라든가 또 한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연설도 한 그런 아주 그 중진 우리나라 연극계의 중진 연출가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정신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우리 국민들의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피해자들이 더 화가 나요,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이렇게 연극을 한 것처럼 비춰진다면 정말 삶 자체가 그러면 다 연극이었나 이렇게까지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최근에 미투 현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윤택 감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곳곳에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데 보면은 다 이 권력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민기 그 교수의 건도 그렇고 이윤택 감독의 건도 그렇고
다 그 조직 내에서는 왕이고 제왕이고 예. 이런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예. 너무너무 많았다. 근데 이게 저는 보면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개에도 있을 거고 뭐 모든 예. 조직 내에서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그냥 이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회 예.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인 계기로 삼아서 피해받는 여성들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또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면은 또 여성들이 2차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가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 예. 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치고는 너무나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공분을 좀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에는 아마 배우 조민기 씨도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또 바꾸기까지 했는데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기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학생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이틀 전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루머라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청주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한 연극배우 송하늘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민기 교수의 공식 견해를 듣고 도저히 분노를 견딜 수 없었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수년간 겪은 일은 루머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송 씨는 조민기 교수가 절대적인 권력이었기에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민기 교수가 자신의 오피스텔로 여학생들을 불렀고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했다며 당시 상황과 발언들을 낱낱이 밝혀 충격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확산한 미투 운동, 최근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문 파문이 일어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사회운동이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송 씨는 더 자극적인 증언을 끌어내려는 언론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숨게 될 수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는데요. 지난 14일 이윤택 감독의 성추행을 폭로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또한 피해자 찾기를 당장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폭로한 당사자가 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돕고 싶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폭로에 그친다면 잘못된 행태를 고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배우 조민기 씨, 그러니까 뭐 청주대에서 연극학과 교수도 하고 있는데 조민기 교수가 오피스텔 불러서 자신을 성추행했다, 자고 가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연극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했는데 지난해 말 이 문제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조민기 씨 쪽 주장은 학교의 중징계 때문에 학교를 관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스스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다 허위다, 사실 무근이다, 음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뭐 인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말하는 조민기 교수는 왕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이윤택 감독은 교주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다들 부인하기 마련인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예. 덮음으로써 예.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생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밝혔을 때, 세상에 뭐 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혔을 때, 요 고비만 살짝 넘기면은 이 어려운 국면을 예. 넘어가겠구나라는 얄팍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예. 뭐 전면 부인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것이 예. 하나가 밝혀지고 나면은 지금은 SNS를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와 유사한 비슷한 사례에 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리물기에 어떤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덮여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의 하나의 잘못된 어떤 그 관습이나 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너무 관대했습니다. 성추행이라든지 예. 어떤 그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적시하면서 사회에 어떻게 내놓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생각 자체, 관대한 세상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의식들, 인식들, 행동들이 다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설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누군가 그 피해의 사실을 밝혔을 때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처벌, 결과도 받고 이런 모습이 이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조민기 씨도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예능 프로에서는 이제 뭐 딸하고 같이 나오는 프로도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걸 보다가 이 사건을 접하니까 더 충격을 이제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윤택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 조민기 씨도 마찬가지고 교주였다, 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사실 이제 도제식 시스템이 더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저항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렇죠? 아니 교수자 연극계, 영화계, 대선배. 연예계 예. 대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는데도 교수의 학점이 필요하고 예.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연예계, 연극, 영화과는 다 그 동네인데 어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한마디 딱 하면 찍히면은 바로 그냥 그것은 끝이군요. 퇴출이죠. 그래서 예. 송하늘 씨의 연극 배우도 예. 진솔하게 한 게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극계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잖아요. 검사도 검사 동일체라고 그래서 그 검사도 예. 그 미투 한 게 그 조직에서 그걸 깨기가 쉬웠겠어요. 그래서 왜 8년 만에 이제서 얘기하느냐고 일부는 비판하는데 그거는 정말 세상을 모르는 얘기죠. 예. 8년 동안 참고 있다가 용기를 예. 이제서야 겨우 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침묵의 카르텔, 침묵의 방조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은택 이번에 연출가도 같이 했던 사람이 김소희, 연희 단거리패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았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민주당 의원도 예. 왜 동료가 하니까 그것도 막았다고 그러고 지금 예. 여성가족부 장관도 학교 계실 때 예. 학교 망신시키려고 왜 그러냐. 오히려 침묵의 카르텔이 돼서 우리 사회 곳곳에 그걸 터뜨리기 전에 오히려 막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남의 딸도 내 딸처럼 대학의 운동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어느 교수가 연구한 게 딸 효과가 있어요. 딸 효과. 예. 딸을 많이 둘 딸 키운 그 판사들이 재판에서 굉장히 친여성적이고 예. 아들만 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좀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좀 매몰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 여성, 남의 집 딸들도 다 자기 딸처럼 하는 그런 미투 운동이 좀 벌어져야 되고 결국은 이것도 여성 인권에 대한 여성 보호에 대한 이게 모든 게 좀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운동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개혁이 좀 많이 필요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또 그 구조적인 적폐들 같은 것들이 좀 그대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뒤에서 뭐 리허설도 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를 또 찾아가서 사과하기보다는 빨리 합의하자 뭐 이런 식의 종용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데 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비서관이 평창에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5월 부산 시당에서 있었다는 성추행 사건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데 이어서 최근에 이 국회에서도 성추행 성희롱 문제가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 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좀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국회 어제 운영위가 있었는데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하느냐라고 해서 어제 기싸움이 심했습니다. 특히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양측이 꽤나 긴 실갱이를 좀 벌였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CCTV에서 웃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데 서 보십시오. 바른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셔야죠. 자조적으로 비꼬면서 웃으면서 이게 자료 제출 성실하게 요구해달라는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저를 저쪽에 불러 세우셨는지도 저 위원장님 명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희 교수님들 조금 시간이 없는데 네. 좀 짧게라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임종석 실장이라는 예. 상징적인 인물을 국회에 왔는데 뭔가 이제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 질문할 분위기를 예. 가고 싶었는데 아마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조금은 가벼운 모습의 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 화가 예. 난 거죠 김성태 위원장이. 예. 저는 그 청와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회 오면은 예.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런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욱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과연 국회에 대해서 그 좋은 인상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보면은 우리 그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이 예. 너무 국회에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CCTV를 혹시 틀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 굳이 그 말단 그 어떻게 보면 청와대 직원을 세워서 또 우리 비서실장을 발언대까지 세워서 하는 이런 모습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런 어떤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예. 뭐 기싸움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참석하신 분은 말단은 아닙니다. 아, 그럼 저기 무슨- 이제 국회 물론- 운영위원회 출석할 정도면은 고위직에 있는 이제 관료인데. 저는 저거를 알겠습니다. 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을 알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우선이 안 선호준이 그거가 객관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나요? 예. 회의 잘하면 되지. 그 임종석 비서실장 뭐하러 세우고 발언대 앉아서라도 내용이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회의를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왜 저렇게 군기 잡는 거 저런 거 해요? 아니면은 운영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본때 보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회의 내용이 중요하고 청와대에서 뭔가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저런 걸 뭐하러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이제 수사 문제가 어제 이제 자리에서도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의 길싸움이 좀 치열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임종석 실장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웃는 모습, 악수하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당청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대야 관계도 청와대의 대야 관계도 좀 풀리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어제 저 모습 보니까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글쎄요, 뭐 예. 사적으로 만나면 친한 관계일 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TV 중계가 되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예.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놓고 마치 예. 군기 잡는 모습을 우리가 더 세다라는 모습을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예. 싶은 그런 욕심이 앞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태 위원장도 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지금의 정치 환경은 과거와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M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라 이렇게 해서 차입금을 그러면 연장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공장을 우리나라가 담보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요. GM이 전체 한국에서 빠져나갈 때 모두 이것까지 이제 털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그 된다? 담보로 제공하면은 예. 그거 나중에 돈 내라고 하고 팔고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GM이 예. 세계 전략이 안 되는 데는 빠져나가니까 예. 정치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정부한테 돈 내라는 거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옛날에 하이닉스 반도체 결국은 우리가 자력경쟁에서 살렸잖아요. 노조한테 가야 된다. 자구를 요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내일 저희들이 한번 집중 다루겠습니다. 펜스와 김여정이 만날 뻔했다는 얘기도 좀 내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울고 참여하고 피해자와 이 합의를 시도하고 죄송하다라는 반성문을 쓴 것이 진심 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래의 행복을 꿈꾸기 때문이다라고 재판부가 일가를 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용을 선고했는데 출소 후에 복수 계획도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 잠깐, 영상이 없나요? 윤 대표님, 예. 이영학에 대해서 사용을 좀 선고했어요.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재판부가 느낀 것 같고 또 지금까지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소하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거짓된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본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은 정말 안 된다라는 어떤 준엄한 사법부의 아마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래도 예. 나중에 참회를 하면은 법정에서 좀 가만의 여지가 있는데 예. 오히려 추록하면은 보복하겠다고 예. 보복 계획을 세울 정도니까 오히려 저 죄를 덜기 위해서 예. 딸을 이용하고 나와서 또 보복하겠다고 할 예. 정도니까 법정에서도 이 사람은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 교화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방청객도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교도소 밥 주기도 참 아깝다. 교도소 밥도 참 아깝다고 할 예. 정도니까 아예 그냥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예. 처음에 부인 그 자살한 부인 그 성매매 시키고 또 딸 그 부인 돌아가신 그 사진하고 닮은 딸의 친구를 또 계획적으로 데려와서 또 살해하고 그 또 은닉하고 이런 모든 점이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범행 수법이 굉장히 너무나 이 잔인한 말씀하신 대로 예. 자기 아내와 닮았다라고 하는 그 딸의 친구를 깨워서 잠이 들지 않자 2번씩이나 수면제를 강제로 먹였고 성추행을 들키고 살인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유기하고 유기한 이후에는 또 마치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거짓된 얘기를 하고 하나같이 범행 수법도 잔인하지만 도저히 이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인권국가에서는 다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사형이 뭐 선고는 됐습니다만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영학 사건을 보면은 사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사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글쎄요, 사형 문제에 대해서 논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형을 계속해서 남겨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또 이런 설득력이 있고 예. 또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검찰이라든지 재판부의 실수 가능성이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는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시는 분들의 또 내용도 또 한편으로 또 설득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선고로서의 사형을 예. 존치해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집행을 해버리면은 치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됐었을 때 잘못된 어떤 재판이라든지 거짓 증언에 의한 선고를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놔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집행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더 예. 주의를 해야 된다 내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너무너무 죄는 이제 미워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사형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게 우리 이제 재판부의 확고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장례식에 스트립쇼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이 시끌벅적할수록 고인에게 더욱 효도하는 것이라 믿는 이런 통설. 우리나라도 좀 있죠. 장례식장에 좀 사람이 문상객에 북적북적 거려야 이제 그나마 좀 체면치레가 되는 그런 관습, 풍습이 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스트립쇼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이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참 요지경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멜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팀워크다. 남자팀 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제 남자 아이스하키 이 팀추월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팀워크. 정말로 이것이 올림픽 전신이고 팀워크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승전 진출할 때까지는 정말 막판에 극적인 드라마가 씌워졌습니다. 이 결승전에서도 그러한 것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조금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은메달이었습니다. 막판이 힘들어했던 막내 정재원 형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팀추월 결승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막내 정재원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시상대에 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재원은 형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컬링의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은정, 김은정 가족인데요. 논에서 찰칵, 막내는 얼굴 사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인 김은정 선수 알고 봤더니 평상시에는 부모님의 논밭, 마늘 농사를 짓는 아주 효녀였다고 합니다. 행복한 햄버거 파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 모든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햄버거 파티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햄버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에서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사실 러시아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기토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쇼트에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리허설이다, 추행이냐, 폭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윤택 감독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거 사전에 리허설을 했다라는 추가 폭로가 나와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팀추월 왕따 논란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요, 거대한 파벌이라고 하는 빙산의 일각만이 물밖 위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적폐뿌리라고 하는데요. 빙상에서는 파벌 싸움이 치열하죠. 저런 것이 바로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팀 MB라고 하는데요. 왕따냐라고 MB가 생각할 법합니다. 근고지기 다스 사장이 모두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터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컬링이 물속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지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김기호 민평당 강북합 지역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